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8일 오후 3시 43분입니다. 아직도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것이냐 아니면은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것이냐를 결정하지 못하고 내부에서 치열한 법리 토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시 항고를 하면은 시간이 있습니다. 일주일 안으로 윤석열 대통령 석방은 중단되고 상도심에서 결정이 나오는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누구 말이 맞느냐? 윤석열 대통령 측 말이 맞느냐? 아니면은 지금 검찰 측의 예상되는 어떤 반론이 맞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의견은 충분히 전해졌고, 그리고 법원의 결정문도 전해졌는데 검찰 측의 이 반론이 나와야 이게 균형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공방은 양쪽 이야기를 들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압도적으로 법원의 결정문을, 그 결정의 논리를 지지하는 여론이 강해진 듯 합니다. 그러나 차분하게 생각하면은 검찰 측의 논리가 필요합니다.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되니까요. 검찰 측의 논리를, 검찰 측의 설명을 들어봐야 하는데 검찰 측의 공식 설명이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즉시 항고를 해야 바로 그 논리가 나올 텐데 그걸 아직 결정하지 못한 때문입니다. 다만 어제 법원의 결정이 아주 파격적인 어떤 것은 사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람은 아마 10%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석방 결정이 나오고 그 이유가 자세하게 또 설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석방 결정문의 법리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야기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밀어붙였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늘리는 정책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은 의사 측을 변론했던 이병철 변호사가 여러 언론인들에게 지금 법원의 논리를 비판하는 글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걸 우선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1. 대법원이 판단해야 할 엄청난 문제를 감히 1심 판사가 결정하여 법원 조직법상 직무 관할을 위반한 불법적 판결이다. 2. 하루가 아니라 시간으로 하면은 수천 명 구속 피의자, 피고인 석방해야 한다. 대혼란이 발생한다. 즉 구속 기소의 시한을 날짜로 해야 되는데 시간으로 따졌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는 불법이다, 위법이다 하는 그 판단이 예외적이란 겁니다. 지금까지는 날짜로 계산했던 겁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그런데 이걸 시간으로 따지니까 몇 시간 넘긴 것으로 돼가지고 석방 결정이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 피고인 다 석방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 지적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3. 종래 수십 년간
실무 판례를 변경하려면 1심이 아니라 대법원이 해야 한다. 이런 엄청난 판결을 내릴 권한은 대법원이 갖고 있다는 건데,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하도록 하려면 즉시 항고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선고를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4.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시간이 아니라 분초로 계산해야 하나? 실무상 불가능하다. 불가능을 요구하는 판결이다. 5. 공수처 운운은 공수처 법률 미비 때문이고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다.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 하는 것도 어제 딱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쟁점이 있다. 그러니까 석방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는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지 1심 법원이 판단할 범위를 넘어선다는 뜻입니다. 6. 절차적 문제로서 상급심에서 파기되거나 재심 우려가 있다면 구속 취소를 기각하고 윤석열 측에 이의 신청을 해서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라고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구속 취소해달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그 신청을 기각하고 윤석열 측에 절차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라고 했어야 한다. 이겁니다. 7번째, 내란 수괴는 석방하고 종범들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니까 형평성에 반한다. 이게 또 심각한 문제네요.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서 직무를 수행을 했다가 지금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구속 기소되어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다 석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아주 중대한 모순점에 봉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8. 결국 범죄자들, 내란 수괴, 종범들만 좋고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사법 시스템, 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을 침해한 위법한 판결이다. 이게 이병철 변호사의 결론입니다. 결국 범죄자들, 즉 내란 수괴와 종범들만 좋고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사법 시스템, 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을 침해한 위법한 판결이다.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이 법원의 판단은 1심 법원이 할 수 없는 법리 위에서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의 판단을 하려면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되고,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지금까지 관례대로 집행해 온 구속의 관례, 구속 기소의 관례에 대한 변경이 된다는 거죠. 1심대로 하면은 1심이 맞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구속 기소의 시한을 시간으로 기준해야 한다 하는 새로운 이 관례가 생기는데 1심 법원이 그런 새로운 관례를 만들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또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는 여러 번 법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이 발행한 것, 또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이 발부할 때도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차례 모두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을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서울지법은 거기에 문제를 삼은 거죠.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그러면 기존의 이 일종의 판례입니다. 일종의 판례와 어긋난다 이겁니다. 이것은 결국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줘야 하는데 서울지법이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 걸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할 수 있느냐? 당연히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해가지고 제대로 판결을 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이병철 변호사의 논리는 매우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검찰이 해야 합니다. 검찰이 하려면 즉시 항고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여야가 윤석열을 석방하라. 윤석열을 석방하면 가만히 안 있겠다 해가지고 격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항고를 통해서 제대로 된 판례를 만드는 겁니다. 제대로 된 판례를 만들어야 이게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1심 판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격돌을 한다면은 그 1심 판결은 앞으로 두고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심 판결은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던지기만 했습니다. 공수처 수사권이 없다는 말도 안 했습니다. 쟁점이 있다라고만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해결책은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결정문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게 찬반입니다. 찬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치열하게 다투고 그것을 상급심에서 이 경우에는 대법원이 되겠습니다만 대법원이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즉시 항고가 필요하다는 이병철 변호사의 논리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